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아스코 GI 2024 관련해서 이 리보세라닌 간암 치료제 최적 선택 관련되는 부분 기사가 이제 아침에 작년부터 나왔는데요. 자, 간독성이 높은 환자에도 효능을 입증했다는 소식이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18일부터 3일 동안 20일까지 이제 개최되었던 미국 암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 이 아스코 산하의 이제 GI, 이 소화기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문은 이 심포지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간암도 위암, 대장암과 같이 이제 소화기암 쪽에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LB의 백윤기 이제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왔죠. 기존에 이제 김동건 대표가 미국 쪽으로 이제 가면서 백윤기 대표가 작년도에 이제 합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기업 전문가 발표 세션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는 이제 산업 이런 거잖아요. 엑스퍼트, 시애틀 PT 관련되는 부분에서 참사해서 여기에 이제 발표를 했던 분은 이제 나탈리아 라파엘 박사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게 되면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메디칼 부분 총괄이죠. 국내로 보면 전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제는 환자의 간 기능과 이를 고려한 치료제의 선택이 환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나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발견되었을 때 60% 이상 자체가 이 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죠. 간경변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비타 비알코올성 지방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 기능도 떨어지고 이제 간암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수술이 좀 어려운 등급의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전신 치료를 할 때 이 부분들이 고려를 해서 이제 치료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약은 써서 이제 암 치료는 되고 있는데 간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치료제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맞이하기 때문에, 특히나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 간 기능 송산 정도에 따라서 치료제 선택들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탈리아 라파엘 박사는 기존의 간 기능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간 손상 정도를 이제 따져서 하는 게 이제 1960년대에 이제 나왔던 차일드 퓨라는 이제 점수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5가지 정도의 어떤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이제 매기는데, 이 중에서 이 간성 뇌증이라든지 복수의 양 이런 부분들은 주관적인 어떤 지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질병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차별성을 제공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따질 수 있는 이 혈청 알부민, 이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이고, 요 수치가 이제 간암 상태가 이제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빌리루빈 같은 경우에는 이 헤모글로빈이 이제 분해되면 생기는 이제 담즙 화합물입니다. 보통 항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이 2가지 이제 지표를 해서 RB 지표가 2006년도에 나오면서 간 기능을 진단하는 이제 최신 방법이죠. 객관적인 어떤 부분을 나타내서 환자의 어떤 상태라든지 치료 예후, 간 기능에 따라서 약효, 안전성,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좀 효과적이다. 그래서 로슈의 인브레이드 150 관련되는 임상을 하면서 이 RB 등급을 해서 이제 데이터 값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 RB 등급 자체가 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보세라닌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RB 1, 2등급을 해서 이제 로슈를 타켓을 하는 거죠. 로슈는 RB 1, 2등급에 따라서 좀 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리보세라닌 병용 같은 경우에는 RB 등급 1, 2등급에 따라 상관없이 이 OS 값이라든지 PFS 값이 일괄된 어떤 치료 효과를 사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들을 RB 등급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 OS 값, PFS 값을 비교를 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 근데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이제 간암 환자 중에서도 60% 정도 차지하는 간 손상 정도가 좀 높은 RB 2등급 환자에서는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치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민 병용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릴 수 있는 거죠. 허가 이후에. 그리고 이 나탈리아 라파엘 박사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보면 리보세라민 병용 관련되는 부분은 이 간독성을 고려해서 이 절제 불가능한 이 간세포암 관련해서 최적의 선택임을 입증한 거죠. 이번 아스코 GI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어떤 간 손상 정도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세션에서는 이제 이상 등급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레이드 3, 4가 좀 문제가 그간에 막 된다고 했는데, 거기가 실제로 이제 환자들이 느끼는 아웃컴 관련해서 부분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의 이야기를 이번 아스코 GI에서 포스터 세션, 그 다음에 기업 전문가 발표 세션에서 좀 드러났다.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미국의 이제 전문 항암 매체죠. 이 온클라이브에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올려드렸던 부분인데요. 키 오피니언 리드들이 연일 사실 리보세라민과 캄네주만 관련해서 병용해서 허가도 기대가 되고, 허가 이후에 굉장히 이제 이 워딩 자체가 굉장히 낙관적인 겁니다. 이게 practice change라면 기존의 1차 치료제의 이 부분들을 변경할 수 있는, 기존에 지금 로슈가 1차 치료제 형태로 공고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바뀔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치료법 관련되는 부분을 아밋 마이팔 교수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기사가 아침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보면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뭐 만성간질환이라든지 B형 바이러스, C형 바이러스, 여기 완치가 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감염, 그 다음에 알코올성 지방감염, 비알코올성 지방감염, 요거는 이제 뭐 넷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간암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 간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간독성이라고 하는 게 세포독성 약물을 투여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 치료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도 우리가 이제 원리상으로는 뭐 독성이 세포독성보다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부작용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성들이 있기 때문에 암 환자에다가 세포독성 약물뿐만 아니라 표적 치료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도 이렇게 투여받으면 그 간 관련되는 부분에서 손상을 초래해요. 요게 이제 간독성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의 일시적으로 주든 영구적으로도 주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암 치료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려해서 약물들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 간기능의 어떤 영향과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로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중단율이 작년에 통계를 보면 70% 이상이 높냐면 뭐 기타 이제 아바스틴 관련해서 출혈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한계를 이제 분명히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간 기능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처방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어떤 니즈는 뭐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기타 기사가 여기 관련되는 기사가 굉장히 일단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일드폴을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한번 옮겨보면 이게 60년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체계라 했잖아요. 간질환의 어떤 5가지 임상 속도를 채점해서 점수로 이제 이 포인팅을 하는데요. 간성내증, 그 다음에 이제 복수, 그 다음 빌리루빈, 알부민, 여기는 이제 여기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혈액 응고 시간, 요 각 측정값에다가 점수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점수가 높으면 이제 심각도가 높은 거죠.
요렇게 해가 종합해가지고 filed for 이제 스코어를 매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 A, B, C는 A는 이제 리스트는 상태가 가장 이제 덜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는 생존율만 봐도 이게 95%니까 예, 그렇게 심한 어떤 상태의 간질환이 아니고 클래스 B 정도 되면 이제 모더레터리 이제 중증도죠. 그 다음에 클래스 C가 가면 점수가 높고 여기는 이제 시비어니까 심한 상태고 생존율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에 이제 연구를 했을 때 병용했을 때 차일드 퍼 등급으로 보면 차일드 퍼 A 뒤에 5라 되어 있잖아요. 그 A가 이제 5.6점을 주는 거죠. 점수가 높을수록 별로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차일드 퍼 A 등급에서 5, 6 정도를 했던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등급을 나눠 본 거죠. 그러니까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을 세부로 이제 사후에 분석을 해서 그렇게 했더만 여기 이제 OS 값은 23개월, 22개월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소라페닉 같은 경우에는 뭐 15개월, 9개월 그러니까 간 기능이 이제 좀 떨어지는 환자에서는 약효가 크게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후 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해보니까 약물 유발 간독성 그 다음에 3, 4등급의 간독성이 있는 환자에게도 리보세란 병용 관련되는 부분은 ORR이 9.1개월 정도 9.1% 상승한 대비해서 소라페닌군에서는 1.6%니까 여기도 좀 제한적인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라파엘 박사가 모든 결과를 종합해보면 리보세란 병용이 간독성을 고려해도 최적의 선택임을 입증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기사가 아침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간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상대 약물의 약점들을 커버하고 기존의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번에 포스터 세션으로 조금 이제 문제점을 계속 이제 보완하는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계속 나와서 정세호 대표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기쁘다 이런 부분들을 해외 사이트에서는 나왔다는 부분을 제가 주말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